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보통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들 여기는데요.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찾아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행복의 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박사님께서 전화 상담하실 때 제가 항상 보면요. 그 대소변이 원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변은 소화기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은 찌꺼기가 위장과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수분을 적절히 흡수하고 찌꺼기가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대변을 보았는데 시원하게 잘 보아야 되고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콩팥에서 소변을 만드는 대사작용인데요. 이 혈액의 이제 찌꺼기 대부분은 요소이고 요산도 있고 또 체액에서 염분과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게 소변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내 몸에 수분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내가 물을 좀 많이 안 먹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변을 적게 보아야 우리 몸에서 수분과 염분을 저장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소변도 항상 시원하게 보고 또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보고 나면 남는 느낌이 없어야 되는 게 인체의 대사 중에서 또 건강 중에서 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변과 소변을 문진을 하고 이의 상태가 약을 먹고 한방차를 드셨는데 요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대소변의 상태가 변화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소변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40대 이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요, 바로 혈변, 즉 피가 섞인 대변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박사님, 이 대장암과 혈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대장의 종양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혈변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암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변이 빨간 거보다는 좀 검붉은 색이 되고 이 혈변에 나오는 횟수가 진행 속도가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혈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항문 주위의 대장의 직장의 끝 부분에서 모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대변을 볼 때 힘을 쓰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의 벽이 약해지면서 터지면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피의 색깔이 아주 붉게 되고 또 2, 3일이면 바로 진행이 이제 멈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대장은 요즘 건강검진에서 또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뭔가 찜찜한지를 확인하고 이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방질의 섭취를 줄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과일이나 채소 등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비만과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체중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금연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절주도, 술의 양도 줄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세가 넘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의 말씀처럼 대장암을 예방하고 또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유지를 해야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음주와 흡연은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얼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자, 박사님, 이 3차 신경통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체에는 뇌신경이 있는데 이 뇌신경에는 12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차 신경인데요. 3차 신경은 우리 뇌에서 나오면서 귀 옆쪽으로 해서 세 군데로 분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눈 쪽으로 하나가 분기가 되고 하나는 위에 턱 쪽, 그래서 볼 쪽으로 분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아래 턱 쪽으로 분기가 되는 신경이 3개라서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3차 신경통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차 신경통, 3차 신경에 병적인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3차 신경통 저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 하지만 비교적 흔하게 일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년이나 노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빈도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5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3차 신경통은 하나의 이제 분기가 아래 턱으로도 가기 때문에요. 특히 치통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치통이라고 해서 치과 치료를 하고 또 치과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개선이 안 되어서 치아를 이제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치아를 뺐는데도 통증이 개선이 안 되어서 또 옆 치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옆 치아에 통증이 아닌가 하고 이 치아를 치료하면서 이 3차 신경통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전체, 눈 쪽으로 가고 볼 쪽으로 가고 아래 턱 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게 이 3차 신경통이라는 병입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3차 신경통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뇌혈관 압박에 의해서요. 이 3차 신경통이 우리 전선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누전이 되는 그러한 그 이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뇌의 어떠한 기능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빈도가 중년 여성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성들이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머리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하고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 스트레스, 우라나 이제 분노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노화에 의해서 뇌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고 또 신경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3차 신경통이 무서운 이유가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자, 박사님, 이 증상이 이 고통이 얼마나 세면 칼로 찌르는 듯한 이란 표현을 썼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이때 3차 신경통을 알아보지 않은 분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해본 분들은 경험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신경치료 하다가 보면 처음에 살짝 건들면 막 찌릿하고 너무 전기 오듯 하고 소름 끼치고 이런 증상들 자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특징 자체가 아무 때나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또 멀쩡하다가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고 막 소름 끼치고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볼이라든지 위턱이라든지 또 치통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씹을 때도 순간적으로 신경이 찌릿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통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이제 민감도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집니다.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통증의 강도가 약한데 이 신경통은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이 물론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둔감한 사람도 이 3차 신경통의 증상은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통증이 찌릿하고 아프고, 또 어느 경우에 이제 시발점이 있는데 볼 쪽에서 시작이 된다든지 아래턱에서 시작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3차 신경통을 진단을 하고 정확한 원인 또는 이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바람을 순간적으로 쐬었을 때도 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고 치료하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3차 신경통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 3차 신경통의 이제 통증의 발생의 원인을 찾고, 이 3차 신경통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통증을 개선시키는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찬바람에 노출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을 너무 강하게 쐬는 경우에 두통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는 얼음, 너무 차가운 얼음을 먹는 경우에 치아로 씹었는데 측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스스로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가운 체질,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 이로 인해서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외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혈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는 어떠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에 수술은 잘 되었는데 통증이 계속해서 오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상으로 인해서 어혈로 나타나는 3차 신경통의 특징은 안구면 안구 쪽 또는 아래턱이면 아래턱, 볼이면 볼 한쪽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낮에보다는 조금 더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자율신경 조절 기능, 특히 이제 신경은 머리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또 남성들 중에도 둔감한 사람보다는 좀 예민하고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몸을 쓰시는 분들보다는요,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의 현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해서 뇌신경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신경의 가닥도 약해지고 또 하나 몸이 약해지면 혈관에 영향을 주고 뇌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3차 신경통이 발생을 해서 이때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래서 50대 때는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고 65세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간장과 담낭의 기능 그래서 대부분 50이 넘으면 이제 담석증이 생기면서 담낭을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가 되면 심장에 이제 스텐스 시술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심장이 약해지고 만약에 75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 심장,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까지 약해지면서 이러한 3차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또 통증이 개선이 느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요,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또 통증 감소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3차 신경통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통증 개선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한방차는 백지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지압을 하는 경우에는 백회와 합곡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곡혈은 우리 이제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에서 손목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엄지손과 두 번째 식지손가락의 뼈 가운데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만약에 왼쪽 얼굴로 3차 신경통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에 합곡혈을 10초 정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백회혈인데 백회혈은 가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져보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해부학적으로는 양쪽 귀를 접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끝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교차되는 부분인데 교차되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움푹 들어가고 또 숨구멍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하신 분일수록 약간만 자극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약하게 자신이 자극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지, 갈근을 이용한 한방차와 백회, 합곡혈 지압으로 3차 신경통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3차 신경통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삶의 질을 몹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고 빠른 치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그리고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잘 들리세요? 네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 상담하는 게 맞으실까요? 네네.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입니다. 79세 맞으세요? 네네. 아,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네. 몸무게는 한 45? 아, 저희가 자세한 상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딴 게 아니고 예.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예. 제가 뭐 대학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약을 먹다가 나중에는 또 3개월에 6개월에 약을 주사를 한 데서 주대요. 네. 다른 병원에 또 딴 약을 이제 갑상선하고 저거 혈압약하고 먹고 하니까 이제 이거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 제가 허리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예.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하면 극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걷기는 걷고 다니요. 걷기는 걷고 다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넘어졌다 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손목 몬스럭 하는 지가 한 몇십 년이 됐거든요. 네. 제가 잠을 너무 못 자요. 예. 애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32살부터 예.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처음에 약을 좀 먹다가 내성이 생긴다 걔가 안 먹고 근데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잠 못 자는 것도. 예, 지금 현재 그 체중이 한 45kg 정도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체중은 한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체중은 좀 빠졌지. 예. 아, 체중은 한 2년 전보다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예, 체중은 좀 빠졌어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걷고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어디가 통증이 제일 심하세요? 앉아 있으면은 네, 허리가 안 좋고, 예, 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안 좋고, 땅바닥에 앉는 게 제일 힘들고, 네, 그래 의자에 앉아야지 좀 편하지. 땅바닥에 앉으면 힘들고, 그런데 좀 오래 앉아 있으면 근데 허리가 안 좋고, 네, 자꾸 눕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근데 걷는 거는 이제 제가 이래 못 가가지고 걷는 거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 걸을 때도 있고 한 30분 걸을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있는데 억지로라도 이제 걸어야 된다 싶어가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래가 이제 걷긴 조금씩 걷고 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니까 다니는 게 너무 겁이 나요. 네.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은 갑상선 약하고 혈압약만 복용하세요? 콜레스테롤 약 먹어요.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은 잘 드셔야 되는데 현재 뼈가 많이 약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사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지금 쓸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어머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소화는 어떠세요? 먹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당뇨 전 당뇨 전 단계요? 단계라 해가지고 예.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좀 자주 먹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뼈가 많이 약해져 있고 척추뼈도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걷는 운동을 하실 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너무 많이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너무 많이 걸으시다가 이제 혹시라도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큰일 나시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셨을 때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괜찮을 때가 있고 걷다가 보면 아, 오늘은 너무 다리가 팍팍하고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힘들 때는 그냥 걷다가 중간에 무조건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뼈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음식물을 잘 먹어서 기운을 생기게 하는 한방차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네네. 한번 적어보세요. 황기, 예예. 예, 황기, 한기, 예, 그 다음에 황정, 한기, 황정, 예,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 예, 그 다음에 우슬, 우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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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가지를 각 5g씩 하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그 예. 다음에 이제 종이컵 3분의 2 정도 물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아침에 한번 먹고,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오후에 5시에 먹고, 다른 약하고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다른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먹는 약 있습니까? 예, 혈압약하고, 갑상선하고. 아, 그러면 아침에는 오전 10시쯤 드세요. 10시에, 예. 예, 10시에 한번 드시고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양약하고 겹치지 않죠?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9세 어머님의 골다공증 그리고 불면증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재료죠. 황기, 황정, 오가피, 우슬. 박사님, 이 재료들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연세가 79세고 처음에 몸무게는 45kg라고 했는데 아마 더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다가 좀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를 잘 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환기가 되고 오장육부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예, 피육맥근골, 예, 뼈도 약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예,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황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뼈가 약해지고 다리의 힘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에서 골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뼈의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나무가 꺾여졌을 때 소나무에서 진이 나와서 스스로 치료하는 영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 뇌수를 보충해 주는 게 오가피와 우슬이기 때문에 이 한방차를 일단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1개월만 먼저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한번 전화를 부탁드린 겁니다. 네, 다음에 전화 주셨을 때 기운이 아주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바로 수박입니다. 조선시대의 수박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임금님의 진상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박사님 혹시 수박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커피보다는 네. 이제 수박 주스로 그 대신 이제 당분만 조금 적게 조절을 해서 여름에는 수박을 자주 마십니다. 그 수박 주스도 굉장히 그 뭐 단 거를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단 수박 주스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과일로 해서 너무 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물량을 조금 더 넣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생수는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넣어서 조금 덜 달게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따라 하려고요. 예. 네. 자, 박사님, 이 옛 문헌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수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온 문헌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실 씨를 먹기 위해서 이제 수박을 재배를 하였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종자용 수박을 재배해서 수박씨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 수박씨는 열량이 땅콩보다 높고 또 단백질 함량이 이제 씨앗류 가운데 최고 수준인 이제 30%, 해바라기 씨, 땅콩이나 잡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아프리카 원산의 한해살이 덩굴 식물로 수과라고도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씨를 먹기 위해서 사실 재배되었다고 하고 약 500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고 이제 중국에서 900년 경에 이제 전래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뜬 이제 고려 때에 도입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연산군 일기 1507년에 수박의 재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처음에 먹을 때는 씨를 먹기 위해서 이제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뱉어낼 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제가 이제 이 문헌을 찾아보고는 씨를 한 번씩 이제 씹어서 삼키기도 해 봅니다. 저도 오늘부터 수박씨 안 뵙겠습니다. 네. 네. 수박은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인류와 정말 오랜 세월 함께한 식재료인데요. 수박의 효능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수박이 또 붓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수박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박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칼륨은 우리 몸에 이제 나트륨 배출. 그래서 음식물을 드실 때 좀 간이 된 걸 좋아한다. 좀 짭짤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후식으로 수박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을 강화해서 몸속에 여러 가지 독소를 배출하면서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기 개선에도 도움받을 수 있는 이 수박.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박의 이제 붉은 부분인데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 니코펜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 또 동맥 경화,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박 정말 맛있기만 한 줄 알았는데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박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성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박에 이제 칼륨,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이 이제 라이코펜이 풍부해서요, 심혈관을 건강을 개선을 시키고 또 칼륨에 의해서 나트륨을 배출을 하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손상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말 수박의 효능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수박에 또 피로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박의 붉은색 부분이 아니라요, 흰색 부분입니다.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피로를 풀어주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박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체질도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대체적으로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은 성질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소음인 체질이다, 수족에 냉증이 있다, 고령이시다, 그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싫어한다, 찬 걸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찬기가 없어지면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콩팥에 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수박이 아주 단고 당도가 높은 수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당이 있거나 당의 이제 전 단계,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당분의 양을 자신의 이제 물로 섞어서 조금 조절을 해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체질을 잘 알고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수박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뭐 젊으신 분들, 에너지가 빵빵하신 분들은 그냥 자신의 취향대로 편하게 시원하게 뭐 수박 화채로 취향대로 드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 또는 수박씨도 함께 섭취하면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수박의 이제 빨간 부분 찬성질만 섭취했을 때 이 중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흰 부분과 수박씨를 하나씩 같이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수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수박으로 건강까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건강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만나는 건강상담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기운 넘치시고. 할매가요. 그러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거죠, 어머니? 예. 네,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연세 어떻게 되시죠? 77의 나이로. 아, 77세 되셨어요? 예. 네, 그렇다면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60, 네. 1m 60, 네, 몸무게는 58kg. 160에 58kg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얼굴에, 얼굴에 예, 입 주위하고 턱뼈 이래 예, 계속 그런 건 아닌데 막 얼굴이 이래 땡기고 예,
입술이 막 조인다 할까 입이 마르고 예. 막 땡기고 많이 심할 때는 턱뼈까지 그렇고 또 그 할 때는 입술이 그렇고 얼굴에 그런 증상이 있는데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1년 됐어요. 예. 이것 때문에 혹시 진찰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아 병원에 가니까 예. 뭐 신경통이라 하면서 예. 그 약은 먹고 있는데 예.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고 네.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예.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괜찮고 네. 또 어떨 때는 또 하루 종일 그래 얼굴이 입 주위로 네. 서 있는 데로 이 어금니 쪽으로 이래 막 땡기기도 하고 막 되게 불편해요. 예, 어금니가 지금 이 얼굴로 했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구분점이 있습니까? 지금 별로 표가 오른쪽 왼쪽 할 것이 똑같이 그런데요. 뭐라 어떨 때는 잇몸 이하고 잇몸 쪽으로 그렇고 예. 어떨 때는 입주위 막 코 밑으로 이 턱 있는 데로 입주위 막 그래 땡기고 조인다 할까 뭐 하여튼 입이 예, 예. 마르고 억수로 불편해.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님 왼쪽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세요? 오른쪽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거의 비슷한데요. 입 전체가. 아, 그러면 왼쪽으로도 오고 오른쪽으로도 오고 그러세요? 예.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으세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요? 저기 당뇨 같은 혈압은 안 먹고 예. 저 병원에 같이 주는 그거 약인데 신경통약이라 하면서 예, 예. 주는데 그 약을 먹어도 네. 안 먹으면 더 하겠지만은 먹어도 이래 막 심한 날은 계속 땡기고 조이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현재 그 이제 여기가 불편해서 먹는 약 말고 따로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약 있습니까? 그거 골다공증 약하고 예. 철분제하고 예. 지금 입이 이래가지고 입 그런 약하고 예. 허리가 아파서 허리 아픈 약하고 그래 먹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무릎도 수술했고 예. 작년 봄에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예. 회전근개도 수술했고 예. 허리도 그거 수술은 네. 아니고 약려가지고 하는 거 주사 맞는 거 그 시술해봤습니다. 예. 철분제는 언제부터 복용하세요? 이거 골다공증하고 같이 먹는 건데 아, 같이 처방해 주세요. 주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 소화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데 네. 이제 좀 뭐 음식을 그거 하게 먹고 하면 설사가 잘 나는 편인데 요 근래는 설사는 아직까지 안 나고 네. 그럴 때 소변 보러 가면 네.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가지고 예. 가서 뭐 어떨 때 앉았다 나오고 예. 오전에는 좀 들어오고 오후에 예. 잘 때 소변 보러 가면 오전에 안 나와가지고 예. 앉았다가 그냥 들어오고 이래요. 예. 그게 좀 불편한 데가 있어. 아, 그 이 소변은 예전부터 조금 덜 시원한 게 좀 됐습니까? 소변 그런 지도 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네. 그 소변이 그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머님 지금 이 얼굴은 1년 전부터 그러는데 1, 2년 전에 좀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 저것 때문에 좀 신경도 쓰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때 좀 고생을 했거든요. 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거 한 1년, 예, 예. 그거 1년 예, 그 일은 해결됐습니까?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지금 그 어머님 그 한숨 한 번씩 쉬세요? 한숨. 예. 답답하면 쉬지요. 예, 목에 이물감은요? 목에 목에 뭐 걸려 있어서 이런 거 하세요? 그런 건 없는데 예. 언제부턴가 이래 아침에 자고 나면 예.
꼭 가래 같은 게 조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먹게 좀 덜하긴 덜한데 네. 이제 아침으로 이래 제가 하다 보면은 가래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건 지금 어머님 그 일반적으로 어머님 아픈 것은 신경통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경우 이제 3차 신경이 지금 오늘 강의한 것 중에 3차 신경에서 하나의 분지가 그 예. 코 쪽, 위 턱 쪽으로 오고 또 아래 턱 쪽으로 오는 두 가지 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부분에 이제 통증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3차 신경통이 올 때는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한쪽으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어떤 때는 좌측도 오고 어떤 때는 우측도 오시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3차 신경통으로 또 신경통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년 전에 발생을 했고 또 1년 전에 좀 스트레스 받고 뭐 신경 쓰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뇌의 신경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적으실 수 그래. 있겠어요? 예예. 예. 향부자.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복령. 공명, 예, 복령.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세 가지 약을 각 5g씩 하세요. 5g.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요. 100cc 나오더라.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걸 오후에 5시에 한 번 더 드세요. 아침에 예, 기상해서 한 번 드시고, 한 번. 네, 오후에 5시에 한 번 드시고. 그거 먹는 양은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아, 먹는 양은 아까 한 번에 100cc 달이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100cc 다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목에 다 다리지 말고 한 번 다리가 먹고 또 한 번 다리가 먹고 이래야 예, 예,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한 번마다 데리려면 힘드니까 한 번에 예. 뭐 10일이고 15일 거 한 번에 다리셔서 드셔도 예. 됩니다. 예. 네, 그거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2개월. 네네. 제가 이거 약 이름 불러볼게요. 향부자, 예, 공명. 예, 공명 이거 약국에 가면 알란가 모르겠네. 예, 다 압니다. 예, 그러면 감초. 네네. 그 세 가지를 따리 가지고. 예, 그 대신은 안 줘도 됩니까? 네,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따리 가지고 하루 2번씩 먹으면 됩니까? 네, 예, 하루에 2번씩 2개월 2달 복용하시고 저희 네.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런데 이게 네. 그거 이래 실룩실룩 걷고 이래 땡기고 할 때 침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침 맞는 한의. 것도 좋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네네. 침도 맞아보고 예. 저것도 근데 해보지. 어머님 지금 침 맞으실 때 예. 예, 그 이야기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1년 전에 스트레스 예. 받는 일이 신경 쓰는 일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때하고 지금 그때부터 이 증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1년 전에 뭐 마음 쓰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예, 그거에 대한 침도 같이 놓아달라고 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는 거하고.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 그게 좀 덜하고요. 마음이 예. 불편하고 좀 이제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77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향부자, 복령, 감초를 이용한 한방차를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인가요? 마음이 불편할 때 쓰는 약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증상은 딱 3차 신경통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이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 곳에 오는 병입니다. 또 하나 이 신경통에 지금 병원에서 처방 받았으면 신경통 약을 처방을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고 또 하나 이제 이 경우가 머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경에 3차 신경의 수초가 벗겨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딱 그 전 단계입니다. 우리 비가 오려고 하면 날씨가 흐리면 몸이 찌뿌드하고 여기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혼자 살고 이제 1년 전에 뭔가가 이제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내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이게 꼭 실룩실룩거리고 통증이 심해지고 예, 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차 신경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자율신경 조절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뇌가 또는 마음이 충격을 받아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부자와 복령, 감초, 예,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탈영 실정, 예, 그래서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한다, 예, 귀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예를 들면 어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한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있었는데 남한테 돈을 좀 빌려 주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내가 주식에 어떤 돈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돈을 쓴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충격이 크잖아요. 예, 이 경우가 이제 탈영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증상으로 인해서 뇌에 충격이 오면 꼭 3차 신경통의 이제 증상에 발현상처럼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것이 건강해지는 첫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차 신경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얼굴 감각의 저하라든지 십기 근육의 이제 약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뇌 기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얼굴의 감각이라든지 씹을 때 느낌이 다른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3차 신경병증은 얼굴 감각이 저하되고 씹기 근육이 약화되는 증상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흔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놓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내 몸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초기 치료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건강 고민이 있다면 다음 이 시간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